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2021년 대박난 음식 트렌드를 알아보기 1부 진행을 맡게 된 강사 이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레니님께서 안녕하세요. 밥상이 달라지고 있다. 기대되네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우리 21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22년도에는 우리의 밥상이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식품의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목차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임팩트들이 어떻게 있었고 소비자 심리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다.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다음으로는 고객의 편의를 생각한 HMR 식품. HMR 식품이 급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건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그렇다, 적은 편이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2019년 확산돼서 2020년 최고의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의 소비자 1,483명을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던 내용들인데요.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전에 19년도, 20년도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그때 당시에 저도 굉장히 무서웠던 점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 업장 같은 경우는 김치를 판매하는 업장이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코로나가 옮겨서 올까봐 바이러스가 전파될까봐 집 앞에다 두지 마시고 어떤 장소에 맡겨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높았던 시점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밖으로 나가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증가가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에는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10대에서 30대 위주로 한정적이었다면 코로나 이후 20년 이후에 지금 이 소비자 동향을 보면 40대, 50대, 60대의 모든 연령층의 소비자들로 확산이 되어서 온라인 구매도 늘어났다. 이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면서 그냥 이제 싼 거를 구매하거나 어디서 이제 좋은 거 구매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유통의 과정, 내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원산지를 따져가면서 국산의 재료, 국산 농산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소비자의 심리, 구매 동향도 이쪽으로 조금 넘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 영향이 실질 지출, 식품비의 지출이 굉장히 영향이 크게 됩니다. 도표에 보시면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19년도, 20년도, 21년도로 기준을 했을 때 점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여질 수 있고요. 가공식품 또한 19년, 20년, 21년으로 대비했을 때 점점점 도표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외식 지출액은 너무 안타깝게도 조금씩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저희 누구나 지금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맞아, 외식 소비가 줄었어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19년도 처음 됐을 때
굉장히 높은 가계세에 비해서 네, 수입이 되지 않아서 폐점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들을 급히 땡겨받았던 경험들 다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19년도, 20년도를 지나 21년도 이제는 조금 더 변화된 좀 팬데믹이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요 흐름들에 대해서도 오늘 한 번 더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거리두기 이 단계들 때문에 업장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일찍 닫게 되는 경우들, 그리고 밖에서 만날 수 없고 외식을 할 수 없는 경우들 때문에 이 지출액들이 낮아진 것인데요. 다음으로 가서 소득 분위별 그리고 가구주 연령별로 또 식품비 지출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1분위부터 5분위입니다. 1, 2, 3, 4, 5분위인데 자, 19년도 대비 21년도를 봤을 때 4, 5분위에서 마이너스 뭐 5%, 마이너스 4.5%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대비해서 1, 2, 3 상위 20%에 비해 하위 10%에서는 오히려 소비가 증가가 됐다고 나오는데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무슨 소리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 2, 3 분위에서 지출액이 증가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재난지원금이 국가에서 이제 나오면서 그것들을 바로 지역사회나 이렇게 네, 지출비를 식비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올라간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면 2019년도, 2021년도를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지출액이 낮아졌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는 외식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물가가 굉장히 상승을 했다는 문제점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안타까운데 참 이 부분들이 조금씩 나아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구주별로도요. 30대, 60대 이상 이렇게 쭉 보여지면은 평균 30대의 소비가 2019년도에는 61만 2천 원 정도의 한 달에 식비를 지출을 했다면 21년도 1분기에는 56만 9천 원 정도 굉장히 또 소비가 줄어들게 되죠. 40대, 50대도 동일하게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가 시장에 돈을 많이 풀렸지만 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 동결이 되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60대 이상부터는 또 코로나 지원금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갔지만 이것이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영향 임팩트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식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생활이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밖에 나갈 수 없어서 굉장히 다들 당황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게 됐는데 왜 그랬냐? 밖에 나가서 먹는 삶이 일상적인 삶이었는데 밖에서 먹는 음식들을 먹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배달 음식을 많이 구매를 했는데 또 배달 음식이 그렇게 종류가 많지가 않고 항상 비슷한 걸 먹다 보니까 내 몸이 뭔가 아파오는 것 같고 뭔가 몸이 아파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뭔가 집밥을 더 해먹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표에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코로나 이후 19년도 이후부터 21년까지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된 몇 가지의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 품목들을 보자면 일단은 주류, 와인이나 과일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19년도 대비했을 때 21년에는 86.5% 정도가 증가했다고 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밖에 나가서 주류를 드실 수 없기 때문에 집 안에서 네, 모이는 문화들이 생겨났다는 것인데 제가 봐도 이 19년도 대비해서 21년도에는 이 문화가
집에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지인들을 초대해서 뭔가 파티를 열고 하는 것들이 편하게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것은 변화를 통해서 이미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외에 또 집밥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타 다른 것들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소금이라던가 젓갈류, 드레싱류 이런 것들, 반찬류들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소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또 더 올라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빵류, 뭐 잼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집에서 아이들을 챙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리얼류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또 소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마트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마트에 계신 분들은 이런 변화들이 조금 더 눈에 띄게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저도 집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 것들을 보면 과거에 구매하지 않았던 쌀, 옛날에는 햇반을 많이 샀다면 이제는 집에서 밥을 많이 지어 먹다 보니까 쌀을 사게 됐고요. 그리고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식사 대용으로 빵류 이런 것들을 많이 사게 되고,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맥주라던가 뭐 이런 음료 이런 주류들을 굉장히 또 많이 소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소비 제품의 변화로서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 그 외에도 요리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조미료들, 소스류들을 또 많이 구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소스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참 이것들이 있으면은 너무 밥을 하고 뭔가 곁들여 먹기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좀 저하된 것 같지만 오히려 기타 상품 제공별대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았던 제품들까지도 상승하는, 매출이 올라가는 역할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집밥의 부활, 직접 요리를 하는 문화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좀 세대들을 보면 요리하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 과거에는 바쁜데 무슨 요리야 그냥 사 먹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모 방송사에 혼자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촬영을 하는 관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어떤 음식들이라던가 식당에서 먹었던 거, 아니면 배달을 시켜서 먹었던 거, 아니면 집에서 만들어서 먹었던 거, 그런 요리들이 빠르게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고 나도 한번 저거 만들어 먹어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문화처럼 이렇게 스르르르르 확산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한번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붕어빵을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 붕어빵을 저도 한번 해서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붕어빵을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가루를 사야 되고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 고명을 또 사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양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은 주전자? 그걸 또 사고 싶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사야 되고, 또 붕어빵 모양을 낼 수 있는 붕어빵 팬을 또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의 파장을 통해서 몇 개의 제품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라는 그 소비자의 심리가 지금 우리 세대에는 보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밥을 통해서 주변의 지인을 초대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다 보니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퍼져나가면서 신문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리를 취미로 만드는 MZ세대 문화, 코로나 이후 빠르게 퍼져나가는 신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연별로 조미식품, 뭐 소스류라던가 향신료, 유지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구매를 해 가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19년 대비 20년을 봤을 때 26%가 성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또 월평균 유지료를 구매를 하는 부분도 19년보다 20년도에 28%의 성장을 가지고 왔다라고 도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식문화가 외식 위주였던 우리 문화가 내식으로 돌아왔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저는 그 집밥 문화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 입장인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밖에서 외식을 함으로써 사실은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잃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기도 했고, 스스로 우리가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요리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데, 외식은 정해져 있는 틀의 음식을 그냥 사 먹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들, 제가 생각하는 이 MZ 세대들, 1990년 이후의 세대들은 무언가 음식의 기쁨, 만들면서의 기쁨, 창조하면서의 기쁨, 이런 것들은 또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집밥 내식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소식이냐면, 정해져 있는 재료들만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유지료라던가 뭐 식재료라던가 다양한 것들을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식품업을 하시는,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 가고 있는 2021년 음식 트렌드 1위가 있습니다. 그 1위가 무엇이냐? 바로 HMR 식품인데요. 가정 간편식 조리식품입니다. 네, 이것을 한번 과거의 역사부터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1990년대 도입기에 기억을 해보시면, 일단은 이 HMR 식품은 그냥 편의성의 위주로 섭취를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나왔던 게 뭐 3분 짜장, 카레, 오뚜기, 뭐 이런 햇반, 이런 것들이 1990년대부터 20년도에 오게 됐는데, 자, 이 90년도부터 2000년대는 집밥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것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왔던 것들이 3분 요리들이었는데, 이것이 잘 활성화가 돼서 2000년대 중반이 되게 되면 13년도까지는 신선함의 위주, 내가 집에서 만들기에 만두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리고 뭐 생면류 이런 것도 쉽지가 않고, 만두, 냉동식품, 뭐 피자부터 시작해서 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요리라기보다는 그냥 곁들여 먹는 반찬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까지 이렇게 가다가 성장을 하는 시기가 제 기억으로는 2017년부터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2017년도에 모 마트에 갔는데 굉장히 다양한 국물 요리들이 보여지고 또 반찬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떡볶이가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2013년도부터 떡볶이에 막 왕성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떡볶이를 사 먹는 분식 떡볶이가 아니라 그것을 집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기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떡볶이들이 또 나오기도 시작을 했고, 냉면류라던가 까르보나라 같은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꽃을 폈냐면, 그렇게 지나가다가 2019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HMR 식품의 꽃이 피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보면 그냥 맛이나 영양이나 다양식의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는 밥처럼, 주식처럼 먹을 수 있는 밀키트라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보시면은 집에서 뭐 먹기 힘들었던 마라탕이라던가 뭐 일본의 가츠오우동이라던가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맛과 건강은 물론
이제는 유명한 셰프라던가 맛집 레시피를 이용한 프리미엄 일상식들을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가장 성장세가 빠르게 매출이 증가한 것이 있다면 즉석 밥류라던가 국탕 찌개류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식탁의 변화를 보면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그 저장성 높은 식품들을 대량 구매를 해서 집에 이렇게 쌓아 놓으셨던 분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뭐 쿠팡 이런 곳에서 즉석밥류 같은 경우는 막 한 박스씩 사놓기도 했고, 라면 같은 거 좀 저장성이 있어서 비상식량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구매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19년도에는 정말 높은 것을 차지를 했다가 20년도, 21년도에는 이 저장성 있는 것들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것은 즉석밥류 그리고 국탕 찌개류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골국을 이렇게 레트로트로 포장이 된 게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 만둣국을 한번 만들어 먹어 봐야지 하고 샀다가 이제는 항상 냉장고에 그 찌개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급할 때 그거를 국물 베이스로 사용을 해서 요리를 하게 되면은 제가 만든 것보다 조금 더 풍미가 있고 맛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구비를 해놓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다음 보시면은 육가공유하고 수산 HMR 가공식품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육가공유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육가공유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도 그 선물 용도로 잘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공 포장되어 있는 제품들을 구매해서 선물용으로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유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통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부패가 빨리 되는 식품군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제품들, 수산 가공 식품들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아직은 진출을 하지 않았었는데 코로나 19년도 이후 20년도, 21년도 올해에 와서는 마트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수산식품류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냥 원물을 동결을 해서 판매하는 분들도 많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면수라든지 고등어라든지 갈치라든지 다양한 것을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그것을 손질을 다 하고 구워서 초벌을 구워서 레트로트로 포장까지 해서 제품화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냥 수산식품이라고 해서 유통기한이 짧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소비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우리가 캔류처럼 어떤 그 참치류 이런 것처럼 잘 된 그 제품을 집에다가 오래 뭐 3개월, 6개월 보관을 해도 망가지지 않게끔 해서 가정 배달로 보내지는 것들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지, 또 수산 시장의 수산 가공식품의 패러다임을 흔드는 블루오션이다. 이것을 고객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산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산 HMR 식품의 성장에 가속화를 갖고 온 것은 어떤 유통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생각을 하시고 내 제품이 만약에 수산 가공식품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응용을 하셔서 온라인 쪽으로 판매를 유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수산의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릴 때 저장성과 움직이는 동안의 배송 과정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콜드체인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됐습니다. 택배로 보내진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이게 도착이 가능한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냉동, 냉장이 다 되기 때문에 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내 제품을 그냥 원불로만 판매하기보다는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저 같은 경우는 수산물을 그냥 마트나 시장에서 구매를 했던 경험들이 아직은 많아요. 왜냐면 제가 느낄 때 수산물은 뭔가 그 자리에서 사서 내 눈에서 손질되는 걸 봐야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 같은 위험성에 대한 이런 니즈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위한 마케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수산물 HMR 식품은 현재 가공식품류에서 많이 형성이 되지 않고 성공한 케이스가 적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을 기억을 하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굉장히 성장을 크게 한 것이 밀키트 제품입니다. 밀키트라는 것이 제가 기억으로 2017년도에 뭐 마트에서 이제 보여졌는데요. 처음에는 떡볶이나 뭐 부대찌개류들 이런 식으로 많이 눈에 보여졌던 것 같아요. 이 쿠킹박스에 대한 개념이 그때 당시에는 나 저거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어 라고 이 정도의 그냥 호기심 정도였다면 코로나 이후에 외식이 힘들어지면서 집밥이 늘어나면서 요리를 하기 하던가 뭔가 특별한 것을 집에서 만들어 먹고 싶어 하시는 소비자의 니즈에 굉장히 적중을 하면서 밀키트 제품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게 된 거죠. 이 밀키트라는 거는 Ready to Prepare이라는 약자인데요. 그냥 바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조리만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제품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초창기 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님들이 그냥 저런 걸 뭐하러 구매를 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현재는 21년도에 시장 조사한 바로는 4050 세대의 어른들이 기성세대들 나 그냥 저거 사가지고 집에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 조리해서 먹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조사가 또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를 보면 2017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 하반부까지 했을 때 24.7%, 24.7배의 성장 속도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왜 이렇게 밀키트 시장이 빠르게 증가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거는 20, 30대의 소비자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4050 이 어머님들 시니어들의 세대가 구매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밀키트의 시장이 굉장히 확산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를 잡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4050의 이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4050의 온라인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삼각형의 구조가 있다면 그 허리 가장 큰 소비를 하고 있는 거는 지탱하고 있는 거는 4050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쪽에서만 4050 세대들을 위한 제품들이 많이 유통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4050 세대들이 다 온라인 쇼핑을 좋다, 해볼만 하다, 편리하다라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4050을 위한 제품들, 마케팅들, 트렌드들을 집중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밀키트 같은 경우도 그냥 처음에는 간단한 간식류 정도의 제품들을 밀키트로 판매를 했다면 지금 현재 마트에 가보시면 얼마나 다양하고 이것도 밀키트로 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감바스 이런 것들, 마라탕, 파스타, 월남쌈 집에서 만들기 쉽지 않고 이것 때문에 재료를 구매하기에는 뭔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같은 이런 제품들을 위주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홈파티나 캠핑 집들이가 내식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 뭐 레스토랑에서 먹을 법한 그런 제품들까지도 밀키트화 됐다는 점에서 우리 고객님들의 니즈를 파악하면서 우리 업체가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밀키트의 다양화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해지고 앞으로도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바쁜 현대인용의 간편한 밀키트 제품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미 나와 있고 또 가격 부담이 없어서 그냥 즐길 수 있는 밀키트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9년도 이전의 밀키트 시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년도, 21년도, 그리고 22년도 앞으로의 미래를 보시면 이 밀키트라는 것이 그냥 한 끼 식사의 대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식 일반식, 프리미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외식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밑에 보시면 궁중 소갈비찜 선물 세트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한 마이셰프라는 업체에서 나오는 뭐 소갈비라던가 소전각 이런 것들을 밀키트로 해서 선물 세트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취향 저격 홈파티라고 해서 3, 4인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먹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요리들을 밀키트로 해서 집에서는 그냥 조리만 하면 되게끔 만든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인데요. 고급 식재료를 가지고 밀키트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과거에는 뭐 1,000원, 10,000원 이하의 밀키트 제품들이 나왔다면 지금은 35,000원 이상, 뭐 7만원, 몇십만 원이 되는 밀키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랍스타 이런 것들은 구매를 하는 것도 솔직히 좀 쉽지 않기도 하고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또 랍스타를 만들어 먹기 위한 부재료를 또 사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레스토랑이나 이런 곳에 가서 먹는 음식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랍스타를 가지고 집에서 요리를 바로 해 먹을 수 있게끔 재료들을 착착착 넣어놔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무언가 중요한 날이 있다면 랍스타 이 프리미엄 밀키트를 구매를 해서 먹어봐야겠다라는 그런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밀키트의 가격 범위의 변화를 보면은 초창기에는 뭐 6,900원부터 14,900원 뭔가 내가 이거를 구매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가격 선에서 이 밀키트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밀키트라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라던가 이 수요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제품도 다양하지 않을 뿐더러 이 제품의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2020년도 사회적 거리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서 밀키트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가격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식품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외식 업체들, 식품 적갱업
업종에서는 식당 이런 곳에서는 이런 밀키트의 제품이 사실은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식당에서 판매하던 제품이었는데 우리 식당에 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는 그걸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고? 근데 그러면 우리 식당의 매출은 더 내려가는 게 아니야? 라고 이런 식으로 위기의식을 좀 위협을 받으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코로나 이 시점에서 요 위협을 기회의 요인으로 전환시켰던 또 트렌드한 식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레스토랑 간편식이라고 합니다. 레스토랑 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RMR 식품이라고 하죠. 사진에 보시면 빕스 참 유명한 레스토랑인데 저도 최근에 빕스 이걸 한번 구매를 해서 먹어봤어요. 나가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집들이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집들이 때 빕스를 구매를 해서 RMR을 구매를 해서 했을 때 그냥 거기서 먹는 것처럼 내 손님에게 이렇게 잘 차려진 식사를 대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제는 접객이 되지 않고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9시까지밖에 영업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배달 영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밀키트를 토대로 해서 모티브로 한 RMR 식품들, 식당에서는 포장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포장업들이 굉장히 성행을 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식당에, 우리 기업에 가장 맛있는 시그니처 요리들을 가정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밀키트가 성행을 하게 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이것들이 점점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HMR 이 시장 규모가 2016년도에는 2조 2,007억 원 요 정도의 수준에 달했다면 2020년도에는 5조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정도로 요 코로나에서 가장 호황을 누린 것은 바로 HMR, RMR 식품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객님들, 이렇게, 우리 대표님들, 한번 이 위협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나는 이 상황에서 치고 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아마 21년이 된 지금에는 많은 분들이 이 위협적인 요소들을 전환을 해서 포장 외식업을 확장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요 송추 가마골이라는 업체는요. 과거부터 이 미래를 예상을 했는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밀키트 제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완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송추 가마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본점에 가서 직접 갈비를 먹어 봤었거든요. 자, 이 송추 가마골이라는 고기 뭐라고 해야 되죠? 식당은 1980년도에 작은 그냥 갈비집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송추 가마골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고객들한테 그냥 여기에서만 나의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포장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불고기라던가 갈비 세트를 이렇게 홈 세트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 때는 더 적중을 해서 굉장히 많은 곳으로 팔려 나갔고 제가 백화점에 가서 이 송추 가마골의 제품을 또 보았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시작을 했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고객들이 방문만을 하지 않고
이 맛있는 것을 선물을 하고 또 내 집에 가져갈 거야 라는 이 미래를 예측하고 판매를 진행을 했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되게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정말 저기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모두의 주방이라고 해서 공유 주방으로 배달업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김치찌개라던가 부대찌개라던가 뭐 된장찌개 이런 것들을 그냥 테이블을 두지 않고 한 업장에서 여러 가지 공유 주방을 통해서 판매했던 그 업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타고 배달업으로서 굉장히 성장을 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지점이 굉장히 많아진 업체가 있습니다. 네, 모두의 주방 혼밥 대왕이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에서 이제는 배달업 이것이 많이 호황을 누렸다면 앞으로는 밀키트, 홈 HMR 식품이 더 성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밀키트 제품을 또 만들어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뭐 다양한 매체,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주목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 기업들, 식당들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모티브를 삼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HMR 식품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지역을 연계한 제품을 굉장히 많이 소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지역의 주 식재료들을 활용한 거, 좋은 식재료, 지역에서만 나는 식재료를 활용한 밀키트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지역에서 유명한 레시피, 예를 들면 안동에는 뭐 찜닭, 춘천에는 닭갈비 뭐 이런 것처럼 지역의 레시피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 제품이 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맛집, 지역 맛집을 활용한 밀키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 가게의 정말 시그니처 메뉴를 나는 이렇게 밀키트화해서 지역 사이를 통해서 홍보할 거야 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지자체와 잘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 향토 요리의 브랜드화가 앞으로 2020년도에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세분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원하는 그 맛집의 레시피들이 있고 지역에서 그 지역의 농가들에서만 나오는 농가 맛집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만든 요리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나의 생활의 패턴, 팬데믹이 좀 좁아졌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지 않아도 내 집으로 보낼 수 있게끔 밀키트화해서 판매를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성장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지금까지 코로나의 위협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이 소비자의 심리라던가 높아졌던 상품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한 미국의 해군 장교 제임스 스톡데일이 베트남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서 약 8년간 온갖 고초와 고문을 겪게 됩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서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수용수들이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풀려날 거야. 추수감사절이 되면 풀려나겠지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맹목적인 낙관론자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기대가 좌절이 되면 될수록 풀려날 수 없을 거다라는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거나 그냥 죽어버리거나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반면에 이 비관적인 현실에 대해 직시를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 라고 합리적인 낙관주의자들은 이 가혹한 현실을 이겨냈다, 포로 생활을 견뎌냈다라고 해서 스톡테일 패러독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톡테일 패러독스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더라도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믿음은 잃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코로나가 사실은 이제는 잘 이겨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재고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과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는 더 이 변해가는 트렌드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로 인한 임팩트들, 어려움들, 성장 과정들의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 2부에서는 지금의 트렌드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포인트들을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에 소비 생활이 줄었던 것은 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도 있지만 외식업들에 갈 수 없는 그 규제들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반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HMR 식품들, RMR 식품들이 만들어졌다. 이 RMR 식품들이 무엇이냐? 레스토랑 밀키트인데 우리 집에, 우리 가게에, 우리 기업에 정말 시그니처들, 잘 나가는 품목들을 밀키트화해서 가정으로 보낸다. 이것이 시장에 적중을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세분화될 예정이고 22년도에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성과 맛을 살린 제품들이 더욱더 잘 팔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잠시 후 또 2부에서는 트렌드를 알아보고 전략을 세워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